자, 최재성 그 전 정무수석이 페북을 하나 올렸죠. 윤석열 자더라. 월주스님 연결식에서 120분 내내 졸더라. 지난주 120시간 일했냐? 아니 근데 아. 제가 이 최재성 의원의 페북을 보고 나서 아니 120분 좋은 거 가지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사진이 막 엄청 나와야 되는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없다고. 한 장 올라왔죠. 그 행사에 갔던 그 석동현 말할 것 같으면은 석동현은 윤석열의 또 절친이죠. 예. 석동현 LCT도 알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야. 그 당시에 부산지검장이었으니까. 예. 석동현이 한 장 찍었다는 사진인데 이게 지금 눈 뜨고 있는 건 맞죠? 눈은 떴는데 이거는 이제 떠 있을 때 찍었겠죠. 석동현이 눈을 여러 개 감고 찍었는데 있을 때. 그중에 눈 그 중에 뜨고 하나. 있는 사진을 하나를 찾아낸 게 이거겠죠. 근데 그 석동현 씨의 어떤 애정이 보이네요. 우리 성렬이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딱 담긴 사진인 것 같아서 친구 관계가 보이네요. 그런데 저런 연결식장이 그러니까 연결식장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잠깐 꾸벅 졸기만 해도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개념이 있니 없니 욕도 먹고 뭐 문자만 잘못 슬쩍 봐도 그 문자가 뭐 중요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막 비난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윤석열 씨가 단 한순간도 안 졸았다.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날씨를 봐요. 이 더운 날씨에 저런 연결식장에서 졸지 않는 게 사실 힘들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2시간 내내 졸았다는 걸 과장이라고 치고 그렇다면 분명히 졸았을 텐데 그 사진은 어디 갔냐고.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저 자리에 참석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한 3초간 깜빡 졸았다고 쳐봐요. 난리법석이 났을 겁니다. 신기하단 말이야. 언론들은 안 졸았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누구나 졸 수 있다고.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썩녀리는 술 처먹고 돌아다니시잖아요. 최근에 무슨 가바 먹고 숙면 취할 것도 아니면 늘 노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부 졸았을 수는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안 졸았다고 사진 한 장 찍어둘 걸 깨어있을 때 찍었겠지. 어떻게 거기다 침대에 깔아놓고 그냥 2시간 내내 잠을 잡니까? 근데 그거 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윤석열 씨가 그런 행사장에 와가지고 2시간 내내 조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석동현의 실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윤석열의 기본적으로 사회적 태도가 너무 안 돼 있죠. 일단은 윤석열의 그 술 마시는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저거 한번 봐봐봐요. 그거. 이게 지금 대선 주자가 할 짓이냐? 이게 대낮에 벌어진 술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왜 집합금지 해가지고 뭐 5명 뭐 잠깐 우상호 의원이 어디 누구 만나는데 잠깐 안 뒀다가도 집합금지 됐다고 난리치고 하던 그 언론이 맞아. 윤석열이 지금 술 받으면서 국밥에다가 술 처먹고 부산에 가가지고 그 돼지 국밥이겠지? 예. 부산에 가서 뭐 처먹었으면 그렇죠. 돼지가 돼지 국밥을 처먹었구나. 근데 이런 장면이 아무런 묘가 없이 보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네.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윤석열이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게. 그리고 한번 봐봐요. 이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쓰나마나 마스크는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코까지 지금. 가려야 돼요. 예. 저게 제일 비호감이라는 턱스크. 개념이라고는 15노치도 없어요. 그리고 윤시번 씨인가 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회적 태도. 아까 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끔씩 이게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식당에 일요일 날 식당에 갔는데 아저씨들이 4명 해가지고 칸막이로 딱 칸 맞고 8명이 술을 마시는데 지난주 이야기예요. 기가 막혔더라고. 소주병 하나 10병 이상씩 쌓여 있는데 근데 그 식당에는 다른 테이블에 어린애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와 있으면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옮길지를 모르잖아. 그 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대선 주자가 저 짓거리 하고 있으면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대선 소주 마시는 걸 홍보를 하고 자빠졌어. 네, 그게 너무 웃기는 게 사실 소주라는 게 친서민적인 주류인데 그러려면 보통은 뭐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한 잔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낮술이라는 게 용인되는 것이. 근데 저 4명이 전부 다 국회의원이에요.
정치인들하고 같이 마셨다고. 그러면 정치인들하고 낮술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겠다고 나갔다가 그냥 야 우리 그러려고 국밥까지 먹었는데 거기서 순대국밥에서 소주가 빠지면 안 되지 해서 마셨는데 결국은 친서민적인 행보가 아닌 게 돼버린 아니 거예요. 저게 술판이라니까요. 이게 집합금지 6시 전까지 마음껏 마시고 붙자 술판인데 윤석열이 지금 최근에 이것만 마셨어? 이준석이랑 맥주 마셨잖아. 치맥 먹었죠. 주류를 가리지 않아요. 치맥도 먹고, 그러니까 치킨에 맥주, 국밥에 소주, 좋겠다. 과일 안주에 양주. 부럽네 뭐 진짜. 그 환상의 조합들이 있긴 하죠. 근데 요것을 언론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짐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만 아니면 우리 언론의 권력이 한 5년 정도는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최대한 쉴드를 쳐줄 거예요, 언론에서. 근데 윤석열이 왜 저렇게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저런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는 스케줄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선 스케줄이 연기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한테도 시간이 조금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 않고 뭔가 어딘가를 방문해서 계속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도 아니고 2개씩, 3개씩 일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기본적인 인지도 내지는 자기 탄탄한 어떤 그 지지율 빠지지 않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아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하루에 좀 촘촘하게 그 좀 기획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진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근데 낮에는 저기 갔다가 저녁에는 부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건 자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술 받아 처먹는 장면은 거의 뭐 대선 주자의 느낌이 아니라 친서민적일 수는 있는데 아이고 형님 한잔 하시고 아이고 좋습니다. 알코올 그러니까 중독자 모습이에요.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 박정희가 막걸리 받아 먹는 그 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건 소주는 대선 소주를 마시고 이걸 화제화시키고 윤석열이 아까 그 사진 한 장이 있긴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여기 킹크랩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 대선 킹 요거는 대게예요. 킹크랩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대게라고. 아까는 그 가재 들고 있던 달랐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미지화 시키는 거고 마스크나 좀 똑바로 쓰세요, 아저씨. 왜 이렇게 무식해 얘는 진짜. 일반 국민도 이렇게 하면 욕 먹는다니까. 이렇게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입술도 안 가리고 이러고 자빠졌어 지금. 지하철에서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신고 당합니다. 맞아.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게 술 처먹고 집합금지 그거 어기고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비판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오사가는 의미에서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쩍보른 질병이라고. 물론 의사에 따라서 다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경재 그 한 의사가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쩍벌남들 많잖아요. 다 정력이 약한 거예요. 쩍벌남이 항문, 방광, 관략근이 약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질병 맞죠? 약한 거야 이게. 그 윤석열은 왜 그렇게 쩍벌이냐를 뭐 수사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취조하던 자세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필승은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읽어요? 한번 읽어드려요. 질병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리 사이가 항상 그리고 넓게 벌어지는 것은 몸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 장기와 기관들의 기능 저하와 함께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하철과 버스에서 흔한 민폐인 쩍벌 자세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도가 아닌 건강하지 못한 신체에 의한 불가항력적 자세임을 필자는 이해한다. 그러나 조로를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다리 사이를 가능한 좁혀야 한다. 조기 노화는 성적 매력과 사회 경쟁력, 자존감을 동반 추락시킨다. 다리 벌린 자세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매우 별로임을 만인에게 알리는 행위다.
안광욱 님이 써주셨습니다. 예. 참. 아무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검사들 윤석열은 낮술 먹는 게 일상화돼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낮술을 먹던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들 일거리 없으면 눈사롱 쳐가는 게 그쪽 직업이었어요. 뭐 눈사롱만 가겠습니까? 예. 지들 돈으로는 소주 마시고 스폰서 있으면 눈사롱 가고 이렇게 해왔던 게 일상화돼서 대선 주자라고 나온 놈이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술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자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낮술을 조장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떤 언론 새끼들도 그 야당 대표하고 대선 주자가 만나서 술판 버리고 있는 걸 비판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네. 회동은 있잖아요. 언론을 기자들 데리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모처에서 만나서 서로 협상을 해야지. 뭐 술 먹는 쇼라고 지랄 연병들 하세요. 아직 입당도 안 했으면서. 아무튼 윤석열이 근데 나 황당하고 기함할 이야기를 하나 있어.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면 백성의 아우성이 다 덮이냐? 이 말을 보고 그냥 반사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너도 지지율 갖고 나온 애야.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에 대통령 자격이라고는 10원어치도 없는 자가 대선에 나온 이유가 지지율 때문인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면 백성 아우성 다 덮이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느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또 남자 그런 박근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27%에서 29%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나왔을 때 기자들이 지지율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어떻게 지지율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지지율보다는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하나만 보고는 뭐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지지율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자기가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할 때 했던 태도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40%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지지율 떨어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45% 중반 뭐 50% 가까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보니까 자기를 욕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고 지 지지율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멘탈이란 참. 그러면 한 15% 밑으로 떨어지면 사퇴하겠군요. 과연 지금 이미 판을 벌려버려가지고 후원금도 받았고 이걸 그대로 네. 돌려주면 윤석열 지지율이 30%면 네 비리가 다 덮이냐?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선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가 100% 맞지는 않아도 일정 정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지지율 의미 없어. 백성의 아우성이 다 덮이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 역대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 검사 생활을 한 20, 30년 했잖아요. 그 모든 그 검사 경력을 다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겸손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정치 고수들일수록 어떤 국민적 의견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나 어떤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겸손함을 먼저 깔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씨는 자기가 그 정치 경력도 없으면서 국민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그 지지율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정치 고단수다. 내가 그동안 검사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 마음 맞는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정치 경력은 지금 31년 차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지율 40%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싶으면 국민 40%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이 지금 40%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인정하지 못한다면 뭐라도 하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의 설화 말고 윤석열 하면은 생각나는 대표적인 정책 하나 지금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계속 나가서 뭐 친서민적인 행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캠프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전혀 전략이나 계획 없이 그냥 막 지금 들어오는 대로 막 잡고 있는 느낌인데 저기요. 우리 태영 총장이 실수하셨어요. 과대평가했나요? 아니요. 윤석열의 공약 하나 있어요. 뭔데? 압색이요. 압수수색. 세상을 푸는 방법은 압색밖에 없어요.
압색하라. 경로. 통일부 선거가 안 좋아. 압수수색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로. 열린 공감 TV 압색하라. 재밌다. 이? 네. 그런 윤석열 씨를 지금 압색 최고지. 압색. 가만있어 가만있어. 진짜로 내 말 듣고 막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웃자가는 소리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25억이 하루 만에 뭐 며칠 만에 다 찼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깨뽕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마치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대선 주자보다 1등으로 후원금이 찼기 때문에 내가 될 거야. 지금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 윤석열 씨가 하는 말들을 보면은 뭐 여기서도 인터뷰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고 내실 있게 국민 상식에 맞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을 뱉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읽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 같아서 소름 끼쳤던 게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용하게 정말 정직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란하게 국민이 불안하게 국민이 신경 쓸 정도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정말 뻑적지근하게 표적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뱉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아 그냥 그 여름에 난 너무 의미를 있고 두지 말아야 그 되겠어요. 동네에서 평상 위에 그 걸터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맞아. 윤석열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음 행보는 막걸리 술판입니다. 이제 뒤로 다 나올 거예요. 양주는 안 보여줄 거야. 근데 최근에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그 조미 씨 친구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하면 그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치더라도 3시간 반 동안 그냥 앉혀놔. 그 친구가 조민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어. 조민 못 봤다. 근데 동영상 봤더니 조민이 맞더라. 그럼 게임 끝난 거야. 그 사건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목격자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수사가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 기사 하나를 봤는데 내가 그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조민을 봤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지금 최근에 증언에 대해서 기사인데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장씨 진술이 그 조민 친구 말하는 거예요. 1심과 아예 배치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1심하고 달라진 게 없단 소리예요. 영상 속 여성이 조 씨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라졌지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못 봤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세미나 참석 여부가 인터넷 허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 아니 그 검사 생활 오래 하면은 뭐 금치산자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들? 증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표현하면 굳이 말하면 법비라고 표현하거든요. 법을 이용해서 좀 아는 애들이 법을 비틀어 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는 건데 영상 속 여성이 조 씨인 것에 대한 의견은 달라졌지만 세미나에서 조 씨를 못 봤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있는 집안들만 혜택을 보는 대표적으로 윤석열네 집안 그런 구조에 있던 윤석열이가 지금 와서 서민의 삶을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서민이 조남북을 만나서 삼부토건 관해서 골프를 치고 그 삼부토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지 최측근 한동훈이는 아직까지 아이폰을 안 까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줄리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우리들 그냥 속이 터져버리는 거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조민 온 건 확실하면 이건 무죄인 거예요. 거기에 나온 조민이 확실한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1심에서 위증을 했다는 그 조민 씨 친구 장모 씨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족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알고 나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1심에서 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위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위증죄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 피해를 각오하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는 거죠. 그 장모 교수님이 실제로 수사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피의자 자격으로 장모 교수, 그 배우자, 그 와이프, 그
장모 씨 학생까지 아들. 10여 회 출석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는 걸 보면서 미웠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조민양이 했던 그 입시 당시에 그 활동들하고 자기가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구심을 가졌어야 되는 거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검찰한테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그리고 자기도 참고인으로 불려나가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조민 때문에 우리 집이 조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구나라는 그 악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감정도 검찰이 심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하는 바가 그거란 말이에요. 조국을 중심으로 조국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난 판사라고 봅니다. 1심 판사의 그 임정현 뭐 등등 권성수 뭐 등등 이놈들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더 악질이에요. 아까 그 조민 씨를 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은 공판 첫부터 2019년 10월 6일부터 사진의 여학생이 조민이라고 주장을 해와요. 재판 자체를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첫 공판 기일부터. 근데 판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제1회 공판 기일부터 제20일에 공판 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22회 공판 기일부터 자신의 사진의 여성이 조양이고 그 왼쪽에 앉아있는 남성은 이번에 그 일종의 양심선언한 예. 장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판결문 166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그 여학생 조민이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에는 1회 공판부터 21회 공판까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 22회의 공판부터 조민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판결 내린 판사들이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 아예 배척한 거잖아요. 예. 이번에 김경수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드루킹 주장만 받아들여갖고 유죄 꽝꽝꽝 때렸던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닌 거죠.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40%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국민의 아우성 어쩌고저쩌고 합니까? 진짜 그 동영상 없었으면 어쩔 뻔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아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었는데 CCTV에 딱 잡혔어. 얼굴이 다 나왔어. 누군지를 알게 됐어. 근데 그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걸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된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문 앞에 CCTV에 걸렸는데 안에서 물건 훔쳐서 잡지 본 적이 없다고 똑같은 아니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은 그 도둑이 아니다.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김학의 동영상이잖아요. 근데 검찰의 논리가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행사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게. 그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냐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듣자마자 당신은 못 봤지만은 증거 자료에는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증명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아까 판결문은 분명히 허위사실이잖아. 첫 공판부터 끝날 때까지 저건 조민이는 내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예. 저 사진 저건 조민이다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재판부가 그거를 재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그거 탄핵감이에요. 그 판사 새끼들 탄핵감이라고. 이런 재판을 받아서 1심에 입시 비리 표창장 위조, 정경심 유죄, 징역 4년 법정 구속했던 거란 말이야. 당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을 주도한 자가 윤석열이라고. 지 부인에 대해서 의혹만 조금만 제기되면은 열린공감TV 고발, 최대한 법적 조치했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런 걸 대선 주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술판 버리는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하루하루 갈수록 이게 정말 이게 판사랑 검사가 가장 한심한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에 대한 전 검찰총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지금 대선 나가기 때문에 이슈를 덮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렇죠. 검사들 술 얻어먹은 게 마침 사과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사과 안 하고 있죠. 김봉현한테 술 99만 원 세트. 인간 진짜 못됐어요.
너무 흥분했네. 일단 여기까지.